밀도랑 강도 같은 거 배웠잖아. 그 성질 같은 거. 근데 이거 같은 이제 별이 어떻게 생성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소멸하는지 이 과정만 보는 거라서 계산하는 거 아예 없고 그냥 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울게요. H랑 비슷비슷해. 시작부터 볼게. 일단 맨 처음에 별이 시작되는 거는 서운이라는 기체 덩어리로 시작해. 얘네들이 대부분은 수소고 중력 수축이 되면서 점점 작아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성질에서 나오냐? 저온이랑 고밀도에서. 맨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야 돼. 왜냐면 이 서운이라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서 계속해서 뭉쳐야 돼. 근데 만약에 고온이었으면은 원소의 이동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안 뭉쳐. 도망가. 무조건 저온이어야 되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야 되니까 고밀도인 거야. 맨 처음 시작은 어떤 기체 덩어리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성운이라고 하는데 엄청 어둡게 보여서 암흑 성운이라고 불려. 이게 맨 처음이고 이렇게 성운이 계속 중력 수축하면서 모이다 보면은 맨 처음에 성운이 있다가 그 다음에 원시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보통은 성운을 건너뛰고 원시별을 시작으로도 많이 말하거든. 원시별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세하게 말하면 원반 모양으로 생겼어. 근데 얘네들은 기체 덩어리라서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 이 가운데 요거만 보이지. 이 기체 덩어리가 중력 수축하면서 이렇게 작게 변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땐 반지름이 작아지고 밀도 커지고 온도 높아지고 당연한 거지. 그래서 원시별이 된다. 근데 원시별의 에너지 원도 중력 수축 에너지거든. 그럼 계속 가운데에서 압축된단 말이야. 중심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중심이 1000켈빈 이상이 될 거야. 그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이 되면서 전 주계열성이라고 해. 앞에 전이 붙어. 주계열 시작. 우리 저번 시간에 주계열성 문제 배웠잖아. 주계열 시작이 되는 게 전 주계열이고 이때 1000켈빈 이상이 되면 전 주계열이 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다음에 그냥 원시별. 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원이라는 건 그냥 이 별이 어떻게 살아가냐. 중력 수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지. 주계열성이라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주계열성. 주계열성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언제부터냐면 중심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1000만 켈빈에 도달한다.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1000만 켈빈. 이거 너무 주계열성의 정의를 물어보면은 이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갈색외선 같은 건 가끔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태양의 질량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책에서도 자주 나오거든. 이렇게 M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찍힌 거. 우리가 아는 가장 쉬운 별이 태양이니까 이 태양의 질량을 M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별의 질량이 태양의 0.08배보다 작은 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주계열성에 도달하지 않고 갈색외성이라는 별이 되고 여기서 그냥 끝나.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돼. 항상 모든 별이 주계열성으로 지나는 건 아니다. 너무 질량이 작으면 갈색외성이 되고 끝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별은 다 주계열성이 돼. 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1000만 켈빈이 된다는 거야. 이거 가끔씩 페이크로 1000켈빈이라고 많이 나오거든. 그럼 안을 빼먹고 그냥 당연히 1000만 보고 맞다고 많이 하는데 잘 체크해야 돼. 1000켈빈이면 전주계열성이고 1000만 켈빈이면 주계열성이야. 그럼 이렇게 1000만 켈빈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에너지원이 바뀌어. 1000만 켈빈 때만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 그 주계열성부터는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긴 에너지라는 거야. 이게 뭔지 또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자세하게 체크하면서 할게. 그냥 대충 지금 보는 거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야. 원래는 처음 보면은 이 대부분이 다 H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어떤 별을 시작할 때 다 수소로 시작을 해. 주계열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헬륨이 되고 헬륨에서 산소가 되고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는 거거든. 수소에서 헬륨이 될 때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로 바뀌면서 헬륨이 되는 건데 이때 질량을 측정
분가 원리라는 게 있거든. 이거 더 자세히 할 거야.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질량 결손 비율이야. 이게 질량 에너지 분가 원리인데 이거는 기체 속도. 질량이 결손된 만큼 그 결손된 부분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거든. 그럼 헬륨은 수소에서 헬륨이 될 때 아주 미세하게 질량이 결손이 돼. 그럼 그 결손된 에너지가 실제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별이 살아가게 하는 그 에너지 론으로 바뀐다는 거야. 실제로 결손 비율을 보면 진짜 아주 미세하게 결손되거든.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아주 조금 감소해. 근데 어떻게 이 별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에너지 분가 원리에서 이 결손 비율에다가 빛의 속도 곱하기 제곱을 하잖아. 빛의 속도가 3.8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드인가? 그렇거든. 여기다가 제곱까지 해버리면 엄청나게 큰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을 아주 조금만 결손해도 에너지로 바뀌는 그 비율이 엄청 크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래서 주계열성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이 중심에는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했잖아. 그 중심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 그리고 이 외곽층은 그냥 수소 그대로. 수소 핵융합 반응은 중심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자주 나오는 말이 이렇게 이 별의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별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바깥쪽으로 이 중력의 반대힘은 뭐냐면 기체압이라고 해. 여러 가지로 표현해. 기체, 압력 차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기체압이랑 중력이 반대되는 내용인데 주계열성은 이 기체압이랑 중력이 완전히 힘이 똑같아. 이게 화살표가 크기가 똑같잖아. 그래서 완전 힘이 똑같아. 근데 주계열성 전 단계는 기체압이 없어. 중력 수축 에너지만 있어. 그러니까 별이 계속 작아지는 거야. 이 전 단계는 중력 수축만 있으니까. 근데 주계열 단계부터 기체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힘이랑 똑같아지면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 상태가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크기가 더 커지지 않는 거야.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계속 바뀌잖아. 그럼 언젠가는 중심에 있는 수소가 다 고갈되는 순간이 있겠지. 그래서 중심에 수소 소진이 요 말이야. 계속 쭉쭉 바뀌니까. 그러면은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기체압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 원래 그 전까지는 중력만 있었잖아.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기체압이라는 게 생긴 거야. 근데 수소를 소진해. 그럼 이제 핵융합 반응이 더 안 일어날 거고. 그럼 어때? 이제 그냥 중력만 더 생기는 거야. 뭐야?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정력학적 평형인데 이제 수소를 다 소진해. 언젠가 그게 깨지면서 중력만 다시 생기겠고, 그럼 다시 이 중심에 수축하기 시작하겠지. 원래는 크기가 그대로인데 기체압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얘가 다시 수축하는 거야. 이번에 이 별 전체가 아니라 여기 이 외곽은 좀 기체층이고 이 중심 핵만 이렇게 수축하는 거야. 그게 이 소리야. 왜냐면 기체압보다 중력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수소를 소진했으니까. 그렇다고 기체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야. 중력의 힘이 더 세졌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했잖아. 성운이랑 원시별에서 어땠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어서 계속 크기가 작아지고 중심의 온도가 높아졌잖아.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면. 그러니까 얘도 이 중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지금 가운데가 왜 헬륨으로 바뀌었냐면 수소에서 헬륨으로 다 변했으니까 이제 중심에 헬륨만 남은 거야. 여기서 얘도 다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온도가 엄청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그냥 1000켈빈 이상 정도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 1000켈빈보다 훨씬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때? 자, 계속 높아지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수소 핵융합 반응은 핵에서만 일어나. 근데 주변에도 수소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은 이 주변을 이렇게 가열하기 시작하겠지. 근데 나는 수소를 핵에서만 봤었어. 외곽에는 수소가 아직 있어. 그러니까 이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원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 주계열성에서는 이 핵에서만 1000만 켈빈 이상이 된 거야. 그래서 주변에는 수소가 있어도 이 정도 온도가 아니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 못한 거야. 근데 수소가 다 소진되면
반응이 시작됐으니까 기차함이 또 다시 생기겠지. 그래서 외곽부가 팽창된다. 이번에는 이 기차함이 다시 생기니까 점점 커지는 거야. 기차함은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니까 기차함이 생기면은 별이 커진다 생각하면 되고 중력의 힘이 더 강해지면 별이 조그맣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외곽부가 팽창된다. 여기서는 이제 수소행성화 반응이 외곽부에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올 수 있지. 수소행성화 반응의 위치도 중요해. 중심 핵에서 일어나면 주계열성 단계인 거고 뭔가 외곽에서 수소행성화 반응이 일어난다 하면 주계열성의 그 다음 단계 아직 거성되기 전 그 애매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주계열성 다음 단계가 여기서부터 두 개로 나뉘어. 대부분 별은 주계열성까지는 다 똑같아. 갈색에서 같은 애들 빼고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로 나뉘지. 자, 그럼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이 되는 단계가 언제부터 되냐면 중심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원리는 똑같아. 아까 1000만 켈빈 이상이 됐을 때 주계열성이라고 정의한다 했잖아.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는 반응이 뭐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은 에너지원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은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이제 중심에 헬륨밖에 안 남았어. 그럼 헬륨 가지고 다시 핵융합 반응이 생기는 거야. 헬륨은 이제 뭐가 되냐면 탄소가 돼. 헬륨은 탄소라는 애가 됩니다. 얘는 똑같아. 초고성도 그냥 크기만 더 클 뿐이지 똑같아. 그다음에 뭐 중거성이라는 것도 있대요. 거성으로 진화하기 전 단계 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면은 이제 가운데에 헬륨만 있고 이 헬륨이 탄소로 변할 거야. 이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중심 온도가 1억 켈빈 이상. 이건 중요합니다. 1억 켈빈. 1000만 켈빈, 1억 켈빈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생기고 얘는 수소 껍질 연소도 일어나. 지금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만 일어나. 그리고 적색거성은 우리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지금 이렇게 외워버렸잖아. 그렇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거 잊으면 안 돼. 적색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둘 다 일어나. 아까 말했지. 이 외곽은 수소만 있다. 외곽도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계열성이랑 다르게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가운데는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 외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 이런 게 동시에 나와. 두 반응. 오케이? 외곽에는 수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아직 2단계에 있는 거야. 똑같은데 여기랑 똑같은데 그냥 가운데가 1억 켈빈에 도달해서 이 헬륨이 탄소로 변하면 그럼 적색거성이 시작되는 거야. 전 단계랑 똑같아. 그러면 이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외곽에서 기체압이 생겨. 그러면 엄청 커져 크기가. 그러니까 적색거성, 초거성 크기 엄청 커지지. 반지름 커지고 내가 커지면 안에가 텅텅 빈 풍선 같은 걸 했어. 부풀면 온도는 낮아져. 그 다음에 광도는 높아져. 커지니까. 당연히 R이 커지면 광도도 커지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을 헬륨 껍질 연소, 수소 껍질 연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 말이 뭐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때문에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을 설명하는 거야. 껍질 연소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적색거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껍질 연소라는 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말하는 건데 이게 중심핵에서 일어나냐 외곽에서 일어나냐의 차이야. 이 말은 외곽에서 껍질이 연소한다는 거니까 이 겉에 부분이 연소한다는 거야. 그러면 적색거성을 말하는 거지. 똑같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더라도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는 건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초고성도 똑같아. 똑같이 일어나.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로가 달라지지. 근데 이 1호 계정에서는 이 이후 단계도 엄청 중요하게 됐는데 이 계정은 뭐 비상이랑 천재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하더라고. 걔나는 천재였는데 그냥 알아? 교과서? 천재? 뭐 대학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1호 계정에서 중요한 내용이어서 뭐 하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적색거성 다음에는 백색에서
다음에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개로 나뉘어. 여기 중에 더 질량이 더 큰 애, 8배보다 크지만 더 큰 애가 있을 거야. 이 중심액이 1.4배랑 뭐 3 사이면은 중성자별. 3배 이상이면은 블랙홀로 진화를 하는 건데, 여기 뭐 학교에서 하면 하세요. 이 정확한 단위를 외우는 게 아마 내신에서 문제일 테니까 이거는 뭐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그냥 이 단위보다는 그냥 어떻게 진화하는지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초신성 다음에 중성자별이랑 블랙홀이 된다, 이 정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초고성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건 봐줘야 돼. 이제 적색거성이랑 초고성의 차이는, 적색거성은 탄소에서 끝나.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끝나. 그래서 가운데에 탄소가 제일 무거운 원소야. 그래서 백색 외성을 봤을 때 가운데가 주로 탄소를 얻어냈지. 헬륨에서 탄소를 보냈으니까 언젠가 헬륨이 다 여기서 끝나는 시기가 올 거야. 그럼 가운데 탄소만 남겠지. 이 주변 외곽에 헬륨이랑 수소 있을 거고, 그게 백색 외성이고, 초고성은 온도가 훨씬 높잖아, 중심 온도가. 그러니까 탄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수소 생기고 헬륨 생기고, 헬륨이 탄소 되고 산소 되고,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산소, 네온, 마그네슘 뭐 이런 애들이 일어나고, 얘네가 또 핵융합 반응이. 이 과정이 다 중요하지 않아?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초고성은 최종 단계에 철이 생긴다. 이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철이 엄청 무거운 원소거든. 이 엄청 무거운 원소가 초고성에서는 생긴다고. 이렇게 양파 껍질 구조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게 초고성 단계인 거야. 대부분 별은 탄소에서 끝나지만 초고성은 철까지 생긴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 철이 최종 단계고, 온도가 너무너무 높아지면서 폭발을 하기 시작하거든. 이 폭발을 하면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겨나. 매우 격렬하고 초신성이 잔해가 남는다.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졌던 이 원소들이 다 우주로 이렇게 흩어진다라는 소리겠지. 잔해가. 이 초신성 다음에는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된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결성이랑 적색거성. 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건지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럼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도 뭐 종류가 삐삐 반응, CNO 반응 뭐 이렇게 있거든. 이제 더 자세하게 할 거야.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최종 한번 봅시다. 다 했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돼. 자, 하나씩 봅시다. 별이 탄생하는 곳. 별은 암흑성운과 같이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성운에서 생긴다. 이게 제일 중요해. 온도 낮고 밀도 큰, 여기 있죠. 그러니까 보통 약간 에너지 많은 데서 별이 생길 거 같잖아.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하고 보면은 고온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막 도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뭉치려면 저온이어야 된다는 거. 암흑성운은 뭐 밀도가 매우 높아서 별빛을 모두 흡수해서 껌딱지로 보이는 성운을 말한다고. 온도 낮은 게 한 10켈빈 정도를 말한다. 별의 탄생 과정 보면은 맨 처음에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성운 근처에 초신성 폭발 같은 외부 충격이 있어서 밀도가 큰 지점이 생성된대. 그러니까 언젠가 소멸한 별이 또 다시 성운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순환된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성운이 계속 중력 수축하다 보면은 원시별이 형성되지. 밀도랑 온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에서 또 중력 수축하면서 핵의 온도가 높아지면 전 주계열이 형성되겠지. 이거는 1000켈빈이었어. 주계열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이 돼야. 이때부터 관측되기 시작한대. 그래서 주계열 되기 바로 전 단계 전 주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년 주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계열 시작을 말하는 거야. 주계열성을 맨 처음 봤을 때를 영년 주계열. 그래서 시작이 1000만 켈빈이 되면 주계열이라고 하는데, 처음 진입했을 때를 그냥 영년 주계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계열에 도달하여 별로서 나이를 세기 시작하는 단계. 여기는 뭐 외울 거 별로 없고, 그냥 성운이 낮고 밀도가 큰,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주계열은 1000만 켈빈. 그 다음에 원시별의 특징.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원시별은 기체 압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지. 중력 수축 에너지. 그래서 내부의 온도를 높인다. 중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겠지. 그 다음에 원심에는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 빠르게 수축하고 주계열 단계에 빠르게 도달하겠지.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H 할 때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있는 게 다 크다고 했잖아. 모든 게 다 큰데 하나 작은 거 있어? 그치. 수면과 혼자 유일하게 작았어. 그 이유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 못 해줬지만 이쪽은 질량이 크고 뭐 온도가 크고 다 크니까 수소를 빨리 도달하는 거야. 이 수소를 빨리 도달해. 그러면 빨리 적색 오면 되겠지. 헬륨도 빨리 도달하니까 빨리 백색외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소리야. 질량이 크면은 빠르게 수축하여 지계열 단계에 빠르게 도달한다. 수명이 짧다는 의미겠지. 그러면 뭐가 높고 뭐가 큰 애가 된다. 그래서 이 밑에 이런 그래프도 자주 나오는데 이게 주계열성이잖아. HR도 봤을 때. 원시변의 시작 단계를 이렇게 다 써놓은 거야. 만약에 태양이 0.5배 정도인 원시변이 있어. 그게 HR도 찍었을 때 이 정도 점이래. 그리고 태양 정도의 질량도 있고 태양의 5배, 9배, 19배가 있어. 그러면 질량이 낮을수록 주계열성에서 이 오른쪽 하단으로 지나요. 뭔 말인지 알겠지? 태양은 한 이 정도 여기로 지나고 여기가 한 19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태양이 15배일수록 주계열성에서 가장 이 왼쪽 상단으로 지나가요. 너무 당연한 거죠. 질량이 크면은 질량이 큰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하겠지.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질량이 작은 태양보다 작은 애들은 수직적 진화 라고 하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수평적 진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체로 보면 사실 쉬운데 이걸 엄청 작게 잘라서 막 이렇게만 사진으로 줘.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면 당연히 주계열성 표가 있으니까 높은 데를 지나가네? 질량 큰 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만큼만 잘라서 주면은 수평으로 지나가는지 수직으로 지나가는지만 판단하고 얘가 질량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워주고 있어야 돼.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수직으로 지나가네? 얘는 좀 질량이 작은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왼쪽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 갈색에서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가 제일 핵심이야. 주계열 단계.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계죠.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는 단계야.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대. 왜냐면 정력, 각적 평양의 상태니까. 기체압이랑 중력이랑 크기 똑같은 상태. 그래서 관측되는 별은 약 80~90%는 다 주계열성이야. 별은 1생을 주계열 단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별 10개 발견하면 그 중에 9개는 주계열 단계라는 거야. 그럼 질량과 강도,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 했어. 질량이 크면 강도가 크지. 주계열성은 크면 다 크니까 수명 빼고. 왜냐면 뭐 반응 속도 빨라져서 에너지 생성률이 증가하니까 더 빠르게 진화하겠지. 얘도 수명.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였고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 에너지.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1000만 켈빈 이상이 됐을 때 시작하는 거였고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헬륨 4개가 모여서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수소 4개의 질량이 이 정도야. 6.6904 곱하기 10⁻27 kg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헬륨 하나의 질량은 이 정도야. 6.6447 곱하기 10⁻27 kg. 지금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 거 보이지? 거의 차이가 없어. 거의 비슷해. 양분자 4개가 그냥 중분자 2개로 변한 것 뿐이니까. 근데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때문에 요거잖아. 요거는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 킬로그램에 빛의 제곱을 한 만큼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줄어든 질량을 계산해보면은 0.7% 정도 질량이 감소하는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서 이게 에너지로 전환돼서 방출이 된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빛이 나는 그 에너지가 다 이 결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거다라는 소리야. 태양의 에너지로는 태양은 주계열성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일어난다. 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끔씩 이런 태양의 수명 계산하기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그냥
질량에서 감소한 질량을 분자에 넣고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정도 감소했는지 나올 거야. 0.7%네. 계산을 직접 해준 거야. 계산하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0.7% 정도 질량이 결손한다. 이걸 1단계에서 계산을 한 거야. 이건 이미 공개된 내용이니까 그냥 적어도 돼. 계산 굳이 안 하고. 이미 밝혀진 거란 사실이니까. 그럼 내가 태양의 수명을 계산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태양도 마찬가지로 총 에너지량이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이 저 거성으로 언젠가 변할 거야. 그러면 뭐 지구도 멸망하겠지. 거성은 엄청나게 에너지력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 거성으로 진화하기 직전은 수소를 다 쓰는 거야. 수소를 다 써서 다 헬륨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거성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량을 1초에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량과 나누면 돼. 자, 어떻게? 우리는 이를 구하는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체를 지금 계산을 할 거야. 그냥 결손 비율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태양 질량이 2 곱하기 10의 30kg이래. 여기에다가 지금 이 정도의 중심 핵의 질량이 10%래. 그러니까 이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할 때 중심 핵만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질량의 중심 핵만큼을 곱하는 거야. 그래야지 수소, 그러니까 반응하는 수소의 킬로그램을 알 수 있는 거지.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결손 비율을 곱해. 0.7% 정도 감소한다 했잖아. 그러면 소수로 바꾸면 두 자리 더 가서 0.007이겠지. 이게 결손 비율이야. 그 다음에 이게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 이게 C 제곱이고. 이거 계산을 하면은 계산해줬지. 1.26 곱하기 10의 44 줄이 나와. 여기 오른쪽에 줄 써져 있는데 이거 에너지와 1의 단위라고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단위. 이게 뭐냐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양을 표현한 거야. 질량 에너지 분과 원리를 이용해서 전체 에너지를 구한 거야. 그러면 2단계에서 구한 에너지량을 현재 태양의 강도로 나누면 돼. 지금 이 태양의 강도가 4 곱하기 10의 26줄이래. 얘로 나누면 이만큼 된대. 얘를 환산을 하면은 1년으로 100억 년 정도가 된대. 그래서 지금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니까 앞으로 지금 딱 절반 정도 산 거지. 50억 년 정도 더 태양이 주기활성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게 지금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게 태양이 1초에 이 정도 에너지를 쓴다는 거야.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지. 지금 현재 빛나고 있는 에너지. 됐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성자 반응이라 해서 PP 반응이라고 해. P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라 해서 CN 반응이라 해. 우리 보통 그냥 이렇게 적어. 저거 기억해주면 별거 없어. 이거 복잡한 그리지라서 별거 없어. 그냥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거잖아.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변하는 건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똑같아.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건 똑같은데 이 과정이 다른 것뿐이야. 얘는 수소 6개가 모여서 헬륨 하나가 되거든. 마지막에 수소 2개 방출되면서. 근데 얘는 이 과정 뭐 중요하지 않아. 수소랑 헬륨만 쓰이는 거고 얘는 수소가 헬륨이 될 때 약간 촉매 같은 걸로 탄소
질량은 뭐가 주로 일어나겠어? PP 반응이 주로 일어나겠지? 그래서 태양으로 많이 비고 태양은 PP 반응이 주로 일어납니다. 왜냐면 태양은 M 동그라미니까 1.5배보다 작지. 그래서 왼쪽에 내가 말했잖아. CNO가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PP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조금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거를 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 CNO 반응이랑 PP 반응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우세해지는 게 CN. 이게 다 빈칸으로 나올 거야. 이거 안 나와. 우리 그래프만 보고 아 얘가 CNO고 얘가 PP네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둘이 딱 같아지는 이 순간이 1800만 켈빈 정도. 오케이? 이 숫자는 외워야 돼. 완전 무조건 외워야 돼. 1800만 켈빈 둘이 같아지는 정도.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별이야. 그럼 CNO가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나겠지. 근데 그렇다고 PP가 안 일어나? 아니지. PP가 이 정도 일어나잖아. 그럼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하는데 CNO가 좀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한 요 정도다? 그럼 아예 수소의 피가 반응도 안 일어나겠지. 갈색 외성 같은 거 말하는 거지. 최소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 온도는 되어야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1800K 이상, 이하. 이상이면 CNO가 주로, 미만이면 P가 주로.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항상 CNO와 PP는 같이 일어나는데 조금 더 우세한 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요 정도를 생각해봐. 그래프로 판단을 해야 돼. 이 정도. 그럼 CNO와 PP 둘 다 일어나는데 PP가 우세한 게 아니지. 요 정도는 아예 CNO가 시작조차 안 해. 이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PP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다 CNO와 같이 일어나는데 얘가 더 우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온도가 너무 중심 온도가 너무 낮으면 PP만 일어나는 그런 구간도 있다. CNO 시작은 여기부터니까 라고 해서 알아주시면 돼. 태양은 실제로 1500만 켈빈 정도니까 PP가 주로 일어나겠지. 태양은 여기 정도잖아. 그러니까 태양은 CNO와 PP 둘 다 일어나는데 PP가 더 우세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풀려?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주기율성 내부구조重력 각각평형이라 했잖아. 요거는 기체압이랑 중력이랑 그냥 같은 거야. 차이가. 그래서 뭐 얘네들은 기체의 압력 차에 의한 힘, 기체압이라고 하고 기체의 압력 차에 의한 힘, 뭐 이렇게 길게 늘렸을 때도 있고 똑같은 말이야. 얘가 중력이랑 평형이 이루고 있으면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일정한 상태에 유지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주기율성은 질량에 따라서 이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진대.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했잖아. 대류, 전도, 복사 이렇게 하는데 전도는 일단 제외하고요. 전도 이거 왜 안 일어나냐면 별은 밀도가 낮아서 왼쪽 보면 에너지 전달이지. 전도를 통한 에너지 전달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린 전도를 일단 제외하고 별은 대류 또는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돼. 이 중심에서 에너지가 생기면 이 외곽까지 에너지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자, 하나만 외우면 돼. 우리 태양 기준으로 하나만 외울 거야. 그러면 반대, 나머지는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자, 질량이 태양 정도. 태양 정도이면 이 1.5배로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PP. 질량이 태양이 1.5배 이상. CN. 그래서 PP 반응이 일어나는 애는 뭐 복사핵을 복사층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엮어서 나오거든. 자, 핵이랑 이 외곽 지역이랑 전도 방식이 전도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태양 정도의 별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가 복사 핵이야. 복사. 가운데 핵은 복사로 전달해. 그리고 외곽은 대류로 전달해. 그래서 대류는 우리 물 액체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 위아래가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고 온도가 낮으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걸 대류라고 하잖아. 그래서 태양도 이렇게 생겼지만 엄청 가까이서 촬영을 해보면 이 겉부분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이 겉부분은 대류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나 외우면 돼. 아, 태양은 겉에가 대류다. 그럼 다 반대거든. 그럼 가운데 핵은 복사겠네. 그럼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은
이거 연관 지어서 수소인류와 반응으로도 주로 나온다고 했어. 그럼 CNO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애들은 대류핵을 가진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맞지? CNO 반응은 질량이 큰 거니까 태양의 반대니까 가운데 핵이 대류핵인 거지. 태양은 겉에가 대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부 구조도 주로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보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왼쪽 뭐야? 0.08배부터 0.26배. 그러니까 태양보다 훨씬 작은 애. 원래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엄청 작은 애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대류로만 전달된대. 다 대류층이래. 그냥 알아두세요. 한 5분만 더 끝내자. 여기 여기서부터는 별거 없어. 주기율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거성 관계인데 거성은 아까 했다시피 수소를 다 써서 헬륨으로 변하면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성이 시작되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수소가 모두 소모되어 헬륨으로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기체 압력차가 중력보다 우세해진다.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가 또 있어. 이때는 압력차가 더 커. 그래서 엄청 팽창하는 거야. 크기가 커져. 그 다음에 수축할 때 발생한 열 에너지가 헬륨액에 둘러싼 수소층에 전달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중심액의 온도가 계속 커지겠지?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수소층이 열이 전달돼. 그럼 이 수소층이 천만 켈빈에 도달하게 될 거야. 주기율성 끝났지만 외곽에는 수소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시 일어나지. 그러니까 거성 단계에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에너지를 생산하여 외곽부를 밀어내고 점점 커진다는 소리야. 팽창하여 커지는데 이를 거성 단계라고 한다. 질량이 태양 정도면 강도가 커지고 표면도가 낮아서 적색 거성이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면은 초거성이 된다. 그거 알죠? 그래서 보면 되고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질량이 태양 정도면 어때? 가운데에 탄소 그리고 약간의 산소 내가 아까 산소는 말 안 했는데 근데 대부분 탄소라고 생각하면 돼. C+5라고 문제에서 나올 때 있거든. 그럼 이게 거성, 적색 거성의 내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까 초거성은 뭐라 했어?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 무거운 원소인 철까지 생긴다 했어. 이거 두 개 차이 알겠지? 계속 양파 껍질 구조로 생긴다. 초거성은 엄청 무거운 원소인 철까지 생긴다. 얘도 마찬가지로 헬륨 핵융합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자세히 안 나와. 근데 헬륨 3개가 탄소 하나가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돼. 몰라도 돼. 그냥 헬륨이 탄소가 된다. 이거는 열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몇 켈빈에 시작되는지 이거 다 몰라도 돼. 6억 정도는 뭐 그냥 받으면 좋은데 몰라도 돼. 그냥 우리는 1000만 켈빈, 1억 켈빈 두 개만 알아두면 돼. 어떤 게 어떻게 되고 어떤 게 어떻게 되고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근데 이거 아까 했던 그냥 과정이야. 주기율성은 거성, 행성성성은 백색성이 되는데 이거는 태양 정도.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이렇게 진화를 한다. 그래서 뭐 헬륨 핵융합 반응 끝나면 주로 가운데에는 탄소가 남는다. 다 탄소로 변하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행성성성을 말하는 건데 수축하고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중력과 기체의 압력차에 의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행성성성은 영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 왔다 갔다 해. 이런 게 생기고 이 과정에서 뭐 고리바 같은 모양을 만드는데 이걸 행성성성이라고 한다. 자주 안 나와요. 그냥 이 단계에서만 나와. 뭐가 어떻게 지나가고. 근데 이름은 알아둬야 돼.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중심액이 더욱 수축하여서 큰 백색성이 된다. 얘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천천히 식어간다. 이러다가 언젠가 소멸하는 거야. 없어. 그래서 이게 H알도랑 연관지어서 많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어디요? 원시결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 주기율성부터 시작을 하면 주기율성 여기였다가 적색 거성 위로 올라갔다가 행성성성 찍고 백색 외성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안 나와. 이 이름 없어. 이름 없고 그냥 뭐 기억, 주기율성 요 자리에 기억, 이은, 뭐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너네가 알아서 순서 알아야 돼. 이게 주기율성 자리고 적색 거성, 행성성성 얘는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요것만 기억하면 백색은 이 자리를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했겠네. 이렇게 알아서 알아야 돼. H알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되고 마지막 여기까지. 자 이것도 보면은 질량이
그랬어? 주기활성 다음에 초가상, 초신성 폭발, 더 크면 블랙홀, 그것보다 좀 작으면 중성자별. 이렇게 두 개 된다 했지? 그냥 과정을 좀 자세하게 안다기보다는 이 흐름만 알면 돼.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건 알아야 돼. 이제 초과성 단계에서 폭발에서 초신성 폭발 일어나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 이것만 믿죠. 초과성이 철이 가장 무거운 원소라고 했잖아. 근데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게 생겨. 그러니까 항상 철이 제일 무거운 게 아니야. 폭발 과정에서는 더 무거운 게 생길 수 있어. 그 다음에 폭발 후에는 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여기 왼쪽 보면은 비상이랑 천재로 나오는데 이 중성자별이랑 블랙홀이랑 백색위성이 뭐 어떻게 나뉘는지 1.3회보다 작으면 백색위성, 1.3 사이는 중성자별, 3보다 크면 블랙홀. 이건데 이거는 뭐 외우라고 하시면 외우고 하면 외우세요. 이거 근데 작년에는 엄청 자세하게 외웠었어가지고 외우면 좋지. 그 다음에 뭐 별이 지나와 원소의 생성. 우주 초기에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고 3대1 진양이었고 여기 있죠. 이거 근데 이 뒷파트에서 엄청 자세하게 또 하거든.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고 수소가 3이었고 헬륨이 1이었대 우주에. 그러다가 별이라는 게 생기면서 헬륨 핵류가 반응을 하면 이제 헬륨이 탄소가 되잖아. 그러면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는 거야. 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핵류가 반응으로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고 최종적으로 철까지 생겼다. 별이 지나가면서 아까 말했잖아. 초신성은 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또 생긴 거야. 이런 진화 과정을 가진 거야. 우주라는 데는. 그래서 실제 우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있다. 주기활성, 원시별, 거성, 행성, 백색위성. 이게 태양 정도인 별. 이 순서 외우세요. 원시별, 주기활성, 거성, 행성은 백색위성.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크면 성은 원시별, 주기활성까지는 똑같다가 그 다음에 거성이 아닌 초거성이 되고 초신성 폭발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나뉘는 거지. 3배 이상이면 블랙홀, 3배보다 작으면 중성자별, 3배보다 작고 1.4배보다 크면은 중성자별, 1.4배보다 작으면 백색위성. 끝. 다 했고 일단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좀 뒤에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오늘 이거 대충 진도는 다 나왔고 다음 시간에 우리 변성함 좀 부탁드렸었잖아. 변성함이랑 또 응답할 수 있으면 응답까지 하도록 할게. 계속 시험 범위가 좀 나중에 나오니까 변성함은 무조건 두 학교 다 할 것 같고 응답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둘 다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대충 진도는 다 끝났고 오늘 숙제하면서 앞에 부분 또 중간중간 못 푼 거 있잖아. 기출비 원자 중에서 그거 좀 다 채워서 복습해오는 걸로.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시험 풀 거야. 시험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의고사 만들어서 풀 거니까 좀 앞에 내용 다시 복습해야 돼. 까먹은 거 좀 많을 거야. 둘 다 복습해오기 한 3주 정도는 문제 풀어야지 익숙해지니까. 287쪽 보자. 자, 여기 쉬워. 한번 볼게요. 자, 30초 줄게. 1번, 2번 풀어봐. 봅시다. 우리 이번에 별의 진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얘를 HR 구성으로 표현한 거야. 기억에서 기억 프라임은 주기활성에서 뭐가 된 거야? 초고성이 된 거고 이음에서 니은 프라임은 주기활성에서 거성이 된 거야. 그러면 실력이 더 큰 애 누구야? 얘지. 기억에서 기억 프라임으로 진화하는 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간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이 태양의 5배인 주기활성이 태양에 비해 더 큰 값을 갖는 물리량. 아까 말했다시피
거네. 그러면 잘. 그 다음에 5번. 구리, 은, 금, 납, 우라늄 등 철거가 무거운 온도는 어때? 초신 폭발 과정에서 생성된다. 6번. OX 한번 해보세요. 자,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까지 보기 수정해보면서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거. 별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 맞죠? 이거 성운의 특징. 그냥 성운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해서 밀도 크고 저온. 그 다음에 원시별은 중력 수축할 때 감소한 이치 에너지가 내부의 온도를 높인다. 맞습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이 온도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하면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어떻게 온도를 높이는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100만 켈빈? 아니 1000만으로 바꿔줘야지. 그 다음에 별은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아니 클수록 질량이 크면 유일하게 짧은 게 수명이잖아. 별은 90%는 주기활성 맞네요. 그럼 기억의 내부는 기억 뭐야? 기억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기활성이네. 그럼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겉부분이 대륙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 복사하고 대륙층이지. 복사핵 대륙층. 그다음 중심부의 온도가 3000만 켈빈인 별은 양성자 연소라는 거죠. 3차 우리 1800만 켈빈으로 외웠잖아. 1800만 켈빈 이하면은 UP방이었어. 틀렸죠? 얘는 C에서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1800만 켈빈만 기준으로 외워주는데. 그 다음 자 마찬가지로 이거 넣어봅시다. 자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HR도 쭉 나오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렇게 미지수로 알파벳으로 쭉쭉 나와. 그러면 자 화살표가 있잖아. 화살표가 있으면 쉬운 거야. 그냥 내가 아는 순서대로 적기만 되잖아. A 뭐야? 원시별이지? A 봐봐. A 다음에 B잖아. B가 주기활성 단계니까 A는 원시별이겠지? 그리고 1, M 동그랗네. 그럼 태양 정도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시별. 그 다음에 B는 주기활성. 그럼 C는 뭐야? 태양 정도 질량이니까 거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백색외선. B 자리는 백색외선 자리니까. 그 다음에 태양이 10배 정도인 별은 시작을 10M 동그라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는 원시별, 소자에는 원시별. 그 다음에 B는 뭐야? 추결성. 얘는 10배 정도니까 거성이 아니라 초고성으로 진화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M 동그라미는 태양 정도의 별이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태양은 겉부분이 대류층이다. 그러니까 3이겠지? 그래서 내가 복사핵이라는 말 안 쓴다고 했잖아.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그냥 복사, 대류 순서라는 것만 알면 돼. 근데 대류가 핵 쪽에 있으면 걔는 핵, 대류 복사가 아니라 대류 핵이야. 그래서 만약 10배면 반대인 대류 복사 순서겠지. 대류가 가운데 있을 때는 대류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딱 세 번째. 그림은 행성상 성운이래. 얘는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이냐고 물어봤네. 너무 쉬워. 1M 동그라미인 별이라고 하면 되겠지. 10배인 별은 행성상까지 안 가고 초화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블랙홀 이렇게 되겠죠. 밑에 4번 OX 해보세요.
주격 가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맞죠? PP랑 CN이니까. 그 다음에 태양의 중심부는 나가 가보다 우세하다. 아니지. 태양은 PP가 더 우세하다 했지? 가가 우세. 그 다음에 거성 단계의 별은 다 반응만 일어난다. 아까 많이 했지. 거성은 적색 거성 정도니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주로 에너지원이잖아. 그래서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색 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과 외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동시에 일어난다했지? 틀렸어. 수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지. 수소층에서. 답은 1번. 1번. 이거는 맞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보니까 가는 주기열 이후에 진화 과정이에요. 그럼 주기열성 다음에 어떤 애가 되는지를 보는 거네. 그 다음에 나는 이 중 한 시점에서 나타난 별의 내국조래. 나 보면은 중심에서 헬륨 수축이 일어나면서 그 핵 주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딱 거성이지. 거성 단계. 헬륨 핵융합 반응이랑 수소핵융합 반응 둘 다 일어나는 거. 기억부터 보자. 가에서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동안 단위 시간 동안 다니면서 이거 우리 별의 물리랑 할 때 봤지? 이거 뭐야? 이잖아, 이. 잘 체크하랬어. 단위 면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고 단위 면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L이었지. 그러면 이는 뭐야? 얘는 T가 T 내제곱이잖아. 얘는 T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럼 그냥 뭐 가에서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요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맞는 거야. 얘는 반지름은 신경 안 쓰니까 이게 낮아지면 낮아진다.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별은 반지름이 커지고 밀도가 작아진다. 이거 너무 거성의 특징인 거 맞지? 디귿 나에서 별은 정밀각 평형 상태이다. 이거는 주기율성 상태잖아. 거성은 계속 팽창한다. 크게 계속 커진다. 주변 외곽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기체압이 생기면서. 4번 3번 어렵지 않죠? 실력 어건데. 그럼 이제 3, 4번 해보세요. 3, 4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수소의 양으로 판단을 하면 되지. 이거야.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의 수소의 양을 체크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중심에서가 수소의 균형 반응이 일어나니까 중심 부분만 줄어드는 거야. 이 표면은 수소 양이 계속 일정해.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 거성이 돼서야지 외곽이 가열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럼 먼저 수소의 양 한 여기 정도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겠지? 제일 많은 게 뭐야? 얘네. 그러니까 얘가 0년 주기예요. 아직 수소 아예 안 썼을 때, 이제 막 주기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썼을 때가 그냥 주기예요. 그 다음에 주기를 이 중심에서 수소 다 썼을 때가 고갈됐으니까 이제 거성으로 넘어가는 주기를 끝낼 때요. 이거 되는 시점. 이렇게 구분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순서는 나, 다, 가. 틀렸어요. 얘는 어려운 게 니은이 어려워. 자, 그럼 디귿 먼저 볼게. 이 별의 중심부에서는 PP 반응이 CNO 반응보다 이거 니은 먼저 해줘. 자, 이 기역 구간에서는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는 대류핵인지 뭐 복사층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질량을 알았어야 됐어.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태양 정도의 별인지 태양보다 큰 별인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 그럼 이 중심 부분이 복사인지 대류인지를 모르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주기열 정성비일 때의 표를 보면 되거든. 그때 중심에서부터 중심 끝낼 때까지가 이렇게 깊이 차이가 없어. 깊이에 따라 수소 질량비가 일정해. 그러니까 일자로. 그 말은 우리 대류에서는 대류이 아니고 대류에서는 순환이 잘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 내려오니까 순환이 잘 되잖아. 그 위에 있는 그런 원소들이랑 밑에 있는 원소들이랑 완전히 똑같아. 순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 깊이에 따른 수소 질량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복사면은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1차원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중심에서 더 수소가 많이 쓰고 이 중심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수소가 점점 많아지는 이런 그림일 거야. 이게 진짜 자주 나오거든. 어려운 문제에서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고상 기출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잘 봐야 돼. 기억해야 돼. 중심에서 표면까지가 이렇게 일자 상수함수처럼 생긴 거는 가운데가 대류층이라는 증거다. 왜냐면 잘 섞이니까 완전 중심이든 표면 쪽에 가까운 중심이든 수소 질량비가 거의 일정하다. 깊이에 따른 수소 질량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 대류구나. 그럼 중심 쪽이 대류구나. 우리 이렇게 배웠지? 겉부분이 대류인 게 태양 정도의 질량이다라고 배웠잖아. 그럼 중심이 대류야? 그럼 얘는 태양보다 더 크네. 질량이 태양보다 크네. M이 태양보다 더 크네. 1.5배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이제 디귿까지 순서를 풀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맞고요. 디귿 태양보다 크니까 CNO가 우세한 것까지 맞는 거지. CNO가 우세한 게 맞으니까 PP 반응이 우세하다는 틀린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여기서는 이 니은 보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느낌이었어. 근데 한번 뭔지 알면은 계속 풀면 되니까 문제를 그래서 여러 개 풀어봐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쉽지. 4번 그냥 순서로 본 거잖아. 해보자. 행성성성 다음은 백색에서 초신성 폭발 다음은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두 개로 나뉘었었어. 그럼 지금 A는 B보다 1단계 지속 기간이 길다. A랑 B랑 비교하면 B가 질량이 훨씬 큰 애잖아. 그럼 지속 기간은 B가 짧겠지. 맞는 거지. 얘가 질량이 작으니까 중열 단계 오래 지속되겠지. 그 다음에 이 절대 등급은 1단계보다 2단계에서 작다. 주기열이랑 거성을 비교한 거네. 거성이 훨씬 밝잖아. 절대 등급이 더 작겠지. 가는 조공답을 나오겠어. 바뀌었네 자리가. 귀여운 이상한. 자, 나머지는 다 이거보다 쉬우니까 해보고 327쪽 펴봐. 자, 요거 4개만 다 풀고 끝낼게. 327쪽. 자, 풀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공식 하나만. 나에서 절대 이번에 니은 할 때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랑 빼서 나오는 공식이 있었거든? 이거 우리가 외우진 않았는데 외우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문제가 워낙 복잡하게 나오면 다 쓸 수 있어야 되니까. 262페이지 펴보면은 262페이지 하단에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랑 거리랑 관련된 글씨 보여? n-n은 5 로그 d 마이너스 5이고요. 이거 사용하면 돼. 이거 참고해. 그래서 얘는 겉보기랑 겉보기랑 절대 등급 거리까지 주어졌을 때 쓸 수 있는 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모르면 쓸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두 개 미지수 집어넣으면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공식이 엄청 많거든. 이것도 있고 뭐 포그슨 방정식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추가로 더 암기해 주세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금방 풀려. 자, 1번 먼저 해봅시다. 자, 보자마자 플랑크 곡선이잖아. 그러면 파장 먼저 체크해줘야 돼. 그러니까 파장이랑 에너지 세기 나오잖아. 그럼 온도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비례 변의 법칙인 거니까. 파장의 길이를 보면 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건데 맥스 파장의 길이 여기 각각 이런 거니까 파장 맥스의 길이를 한번 체크해보면은 나가 제일 짧고 나 다순이야. 항상 파장을 먼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는 반비례니까 이렇게겠지. 아 그럼 가가 제일 온도가 높네. 그럼 가가 나보다 붉게 보이는 게 맞아? 제일 온도가 낮은 게 붉은색이잖아. 그럼 파랗게 보인다라고 해야지. 파랗게 보인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색지수는 0이다. 내가 이거 색지수 어떻게 표현했어? 색지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는 얘네 둘은 그냥 눈대중으로 보기에 반대되게 보려고 했어. 근데 얘는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B 필터의 에너지가 센지 V 필터의 에너지가 센지 뭔가 구분이 돼. 원래 대부분은 이렇게 생겼어.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B 필터, 여기가 V 필터 이런 식으로 주거든. 그럼 그냥 눈을 딱 보기 V 필터 에너지가 더 세잖아. 그럼 등급은 더 낮을 거야. 그래서 B 마이너스 B를 했을 때 이 등급이 낮으니까 내가 플러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 이게 보기에 B에서 V 뺀 게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거꾸로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눈으로 보기에 B가 큰지 V가 큰지 몰라. 그래서 알려준 게 뭐야? 면적을 알려줬어. S1 면적이랑 S2 면적이랑 같아. 근데 면적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B 필터의 에너지 양이
나가 분광명이 A0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 B 마이너스 V가 0인데 가장 큰 특징이 A0형이라고 했었지? 분광명이.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이해는 맞는 거지. 그 다음에 D는 중성수소 흡수선. 이것도 외워주면 좋은데, 외워야 돼. HI. 요 수선이 가장 센 때는 분광명이 언제였어? H0였지. 뭐 대충 외웠잖아. HR도 할 때, 분광명 할 때, G2는 칼슘이 제일 세고 이런 식으로 외웠으니까. 그럼 우리는 나가 A0라는 거 알았어. 다에서 가장 강한 거 아니고 나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2번. 그 다음에 2번. 요게 아마 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울 텐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4개 중에 가장 어려운 거. 자, 볼게. 별 A랑 B가 있는데 각각 등급, 돋보기 등급, 거리, 표면 온도, 강도, 반지름, 강도, 계급 이렇게 알려줄 거야. 그럼 일단은 기억부터 볼게. 중심부에서 수소 핵비가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오늘 했지? 이게 무슨 뜻이야? 주결성 단계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보면 되지. 강도 계급이 V네? 5단계네? 그럼 내가 주결성으로 외워주라고 했지? 맞네. 여기서 B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 V니까 주결성 단계. 그냥 바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0.2등급이다. 이거 지금 못 외웠으면 그냥 한 번에 적어도 돼요. 절대 등급, 이게 소문자 M은 주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고 대문자 M은 절대 등급이라고 하거든. M-N은 M은 겉보기, 소문자 M은 겉보기, 대문자 M은 절대, N은 거리.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셋 중에 정보를 2개만 알아? 그럼 2개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 알 수 있지. 이게 어때? B는 내가 겉보기 알고 거리 알아. 그럼 절대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나오지. 해볼게. 겉보기 자리에 4.8. 얘가 몰라. 그 다음에 D가 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M이니까 M은 오른쪽으로 넘기고 4.8 마이너스 로그 만은 4잖아. 20 마이너스 5는 15니까 15를 빼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 미음도 맞습니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학교에서 안 하면 안 외워도 되는데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을 했으면 외우세요. 이거는 뭐 그냥 외워서 넣으면 그냥 너무 계산이 쉽게 되니까 괜찮고, 어려운 건 디귿보기입니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자, 디귿 봅시다. 우리 비내 변이 법칙이라는 거 외웠잖아. 근데 내가 그냥 상수는 제외를 했어. 그래서 보통 내가 이렇게 썼잖아.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파장과 X는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근데 실제식은 이거 비례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실제식은 파장은 T분의 A다 해서 A라는 상수가 있었어. 여기서는 누가 누구의 몇 배이다, 파장이 몇 배이다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야. 비례하는 거 하면 몇 배이다를 쓰면 돼. 근데 실제 파장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나는 실제 온도를 구하고 실제 상수를 분자에 넣어서 파장의 실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을 보고 예측할 수 있어. 원래 비례 변이 상수 안 알려줘. 올라오면 되니까. 그냥 반비례 한다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근데 단하고 변이 상수는 몇이다 줬지. 그럼 얘를 넣어서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뭐부터 구하는데? T만 구하면 T분의 A 하면 되지. 여기 나와야 돼. 그러니까 T를 구해볼게. 이게 이제 별의 물리량에서 항상 쓰이는 방법이지. 온도 구하려면 일단 온도식 먼저 써야 돼. 항상 외우라고 했어. L은 R제곱 T 4제곱이잖아. 그럼 온도 기준으로 보면은 T 4제곱은 R제곱으로 나눠주면 R제곱분의 A야. 그래서 양쪽에 루트 씌워서 T제곱은 R분의 루트 L 이렇게 한번 기억하라 했지. 근데 여기 한 번도 루트를 씌울 수는 없어. 왜냐면 4제곱근이 되니까. 그래서 T는 T제곱으로 기억을 해주라 했어. 그리고 어차피 계산하면 제곱수가 나와서 다시 루트 씌우면 돼. 계산 끝내고. 이렇게 온도나 강도나 반지름은 실제 값을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항상 비교값을 줄 거야. 여기서 별 A, B 2개 주잖아. 그럼 나는 A랑 비교해서 B가 몇 배인지를 체크하면 돼. 자, 풀어볼게. 내가 B의 표면 온도, 이 괄호 안에 무슨 값인지 알고 싶어. 근데 지금 A가 6000켈빈이라는 게 알려졌어. 그럼 나는 A의 온도의 몇 배인지만 알면은 그걸 계산하면
100이고 얘가 10이야? 그럼 R 자리에 뭐라 적는 거야? 10분의 1 이렇게 적는 거야. 몇 배인지를 적어주는 거야? 이제 이거 계산해보자. 62,500. 625가 25의 제곱이잖아. 그럼 분자를 뭐 들어가? 250. 10. 25지? 그럼 이것도 T값이 5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도는 A의 5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T제곱이 25배잖아. 그럼 T는 5의 1이라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A랑 비교했을 때 온도가